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경찰관 2명, 시민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고, 그래서 진단서가 전부 다 나온 폭행입니다. 왜 그는 주먹을 휘둘렀을까요? 왜 발길질을 했을까요? 본인은 5.18 때문에 5.18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가 의견 충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 5.18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야심한 밤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해? 심지어 경찰관을 때려?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기자로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95년에 정원호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관의 폭행 사건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입니다. 저게 정원호 경찰관하고 시민을 폭행한 판결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을 했다.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이 귀 있는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 있는 부분, 관자놀이 있는 부분, 여기 잘못 들이받으면 치명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받았다는 겁니다. 저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은 당선 무효를 3번 시킬 수 있는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선거법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벌금을 3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자,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호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있던 시절에 술좌석에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있는 술집에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면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마음먹은 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비서관을 구청장 비서관이 때린 겁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을 했다.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귀 있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자 앞에 들어누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다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부여잡고 얼굴을 또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이런 걸 말리려고 했던 다른 시민의 가슴을 또 발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호한테 얻어맞은 사람이 경찰관 2명, 시민 2명, 이 시민 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도 있는 겁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그 술집에서는 양천구청장 비서관이 국회의원 비서관보다 더 높은 자리인가? 그래서 그래 때렸나?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이냐?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고요. 정원호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의 인식 차이로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순전히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민자당이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 되는 민자당, 보수정당, 그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그 사람.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정말 5.18 때문이었는지, 5.18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그래 싸움이 붙었는지. 두 사람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술집에서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우연히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인지, 원래 술자석이 한 술자석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원호는 민주당 쪽 사람,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비서관은 지금은 나이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뭐 보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술 먹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술집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씨름을 벌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씨름의 주제는 정원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5.18에 관한 얘기가 전부였던 것인지,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인지. 두 번째, 이 술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 술집 종업원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벌금이 300만 원이나 나왔던 사건인데,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그날의 그 술집 주인, 그날의 술집 종업원 찾아내서 들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번째, 그날 이 싸움이 일어난 폭행 사건의 현장 조사를 나가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얻어맞았던 경찰관 두 사람. 이분들 글쎄요, 아직까지 경찰관이면 지금 어느 계급까지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경찰관들, 밤 12시쯤 현장 출동을 했던 분이라면 아마 젊은 경찰관일 수도 있고 지금 현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다 이름 있습니다. 현장 출동을 했는데 왜 이름 기록이 안 남아 있겠습니까? 이분들 증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보수당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얻어맞은 2주 전치의 이 진단서가 나왔던 이분 증언 필요하고, 술집 주인과 종업원 증언 필요하고, 얻어맞은 경찰관 증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크게 비화가 됐다면 양천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구청장이 비서관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누구를 쥐어 패고 경찰관까지 쥐어 패고, 그래서 그게 재판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양천구에서 근무했었던 당시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분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원호 민주당 후보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가 저기에 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서로 하느냐. 지금 서울에 공급이 딸리고 있는 것이 누구 탓이냐. 정원호는 오세훈 탓이다. 오세훈은 문재인 박원순 이 커플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그때 재개발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동아일보가 팩트체크를 한 건데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해제한 것이 지금의 공급 감소의 단초가 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까지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근 공급이 줄었던 것은 그 이전에 뿌린 씨앗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